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이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 반응이 갈립니다. 너무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천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그의 말이 다시 들립니다. 아, 경고였구나. 전기차가 그랬습니다. 2010년쯤 사람들은 비웃었죠. 배터리로 차를 굴린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AI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건 먼 미래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챗GPT 안 쓰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머스크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3년 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게 될지 천천히 대화하듯 짚어보려 합니다.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려는 겁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애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카페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머스크의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AI는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 사람의 위치만 바꿀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10년 전 회사를 떠올려 봅시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있었죠. 이거 좀 조사해봐. 엑셀로 정리 좀 해줘. 경쟁사 자료 뽑아봐. 그게 신입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AI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시장 트렌드 정리해줘. 10분 뒤 깔끔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레퍼런스까지 다 달려서요. 그럼 이제 신입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상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데이터 보고 우리 회사는 뭘 해야 할까? 이 분석 믿어도 돼? 여기서 놓친 리스크는 뭐지? AI가 못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 못하면 3년 뒤엔 점점 호출되지 않습니다. AI를 못 써서가 아닙니다. 판단을 못해서입니다. 대기업은 아직 안전하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한테서요. 겉으로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대기업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구조조정은 예전처럼 자른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채용 안 하기로 했어요. 두 팀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중간 보고 단계는 생략합니다. 특히 사라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실무는 아래 사람한테 시키고 책임은 위로 올리고 본인은 중간에서 전달만 하는 자리. 보고는 많이 하는데 결정은 하지 않는 자리. 3년 뒤 대기업에서 살아남는 기준은 연차도 학벌도 직급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빠지면 이 일이 멈춘다. 이 이유를 가진 사람만 남습니다. 안 자르는 구조조정. 회의실 풍경 하나 떠올려 볼까요? 팀장이 말합니다. 올해는 신규 채용 없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1년 뒤에도 2년 뒤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안 자르는데 팀은 점점 작아집니다. 누가 나갔을까요? 아무도 안 나갔습니다. 그냥 채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조용한 구조조정 3년 뒤엔 이게 더 빨라집니다. 회사는 묻습니다. 이 자리 꼭 사람이 해야 하나? AI로 커버 가능한가? 답이 가능이면 그 자리는 다음 해부터 채용 공고에 안 나옵니다. 국가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머스크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만 말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왜 이 셋일까요? AI 서버 하나가 쓰는 전력은 일반 가정 수십 가구 수준입니다. 대형 데이터 센터 하나는 소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름마다 전력 수급 비상, 겨울마다 전기료 인상 논란. 만약 전력이 불안정해지면 기업은 감정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업하면 리스크가 크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전기가 안정적인 곳으로 갑니다. 3년 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력 이전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래도 한국이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차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자동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 테슬라는 매일 배웁니다. 비 오는 날 급제동 기록, 눈길에서 핸들 꺾은 각도, 사람이 실수한 순간까지. 이 데이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과 경험으로만 쌓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테슬라 차들이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요? 좋은 차를 만듭니다. 그런데 데이터는요? 3년 뒤 자동차 산업은 누가 더 좋은 차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이 학습했느냐 싸움이 됩니다.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한국이 강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와 다릅니다. 계산 속도, 전력 효율, 데이터 처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중요해집니다. 누가 이 게임을 주도할까요? 엔비디아가 먼저 뛰었습니다. AMD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추격하고 있습니다. 추격과 주도는 다릅니다. 3년 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지금처럼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험 얘기는 너무 과장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은행 창구 줄 서 있나요? 콜센터 전화하면 사람 바로 연결되나요? 행정복지센터 가면 창구에 몇 명이나 앉아 있습니까? 일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안 뽑는 방식으로 없어집니다. 퇴사하는 사람은 채우지 않고 새로 생기는 업무는 시스템으로 돌리고 남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합니다. 3년 뒤 실업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지의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기술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점점 선택지에서 빠집니다. 이력서를 내도 면접을 봐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무슨 경험일까요? AI를 써본 경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 새로운 방식으로 일해본 경험. 저출산은 이제 통계가 아닙니다. 저출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학교가 줄고 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 문 닫았죠? 군 병력이 부족해집니다. 복무기간 늘릴지 말지 논쟁하고 있죠. 병원과 학원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이가 없으면 소아과도 필요 없습니다. 머스크는 단언합니다. 저출산은 인류 최대 위기다. 3년 뒤 한국은 아이를 낳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적은 사람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로봇, AI, 자동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대학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더 이상 졸업장만 보고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묻는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가 아니라 실제로 뭘 해봤어요? 이론 아세요? 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어요? 3년 뒤 대학은 합격증이 아니라 입장권에 가깝습니다. 입장은 했는데 안에서 뭘 하느냐는 각자의 몫이 됩니다. 학점 4.5를 받아도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요? 라는 질문에 답 못하면 문이 안 열립니다. 한국은 미국과도 중국과도 잘 지내면 안 되나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빠르게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칩을 쓰느냐, 어떤 클라우드를 쓰느냐, 어떤 AI 모델을 쓰느냐. 이게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라 시장과 파트너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미국산 반도체를 쓰면 중국 시장 진입이 막히고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미국 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3년 뒤엔 중립이라는 말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미래의 돈은 뭘까요? 머스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다. 전기가 없으면 AI도 데이터도 로봇도 없습니다. 3년 뒤 전기요금과 전력 안정성은 국가의 신용도가 됩니다. 그럼 개인은요? 개인의 에너지는 뭘까요? 시간과 집중력,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입니다. 회사원입니다. 라는 소개의 종말. 3년 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회사원입니다. 가 아니라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디자이너입니다.가 아니라 AI 툴로 브랜드 경험을 만듭니다. 마케터입니다.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을 이해합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람,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머스크가 말한 미래 인간은 직함이 아니라 능력 묶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준비와 버티기의 차이. 같은 회사에서 같은 월급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퇴근 후에 새로운 툴을 배웁니다. 유튜브 보고 직접 써보고 실수도 하면서 익힙니다. 다른 사람은 나중에 필요하면 배우지라고 생각합니다. 3년 뒤 이 두 사람의 선택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한 사람은 이 사람 어디 안 갈까? 소리를 듣고 버틴 사람은 이 사람 대체 가능한가? 질문을 받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지금 움직이느냐, 나중을 기다리느냐? 기술을 쓰는 사람과 기술에 의존하는 사람. AI 쓴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AI한테 이거 해줘 하고 결과를 그대로 씁니다. 어떤 사람은 AI 결과를 보고 이건 왜 이렇게 나왔지? 여기 빠진 건 뭐지?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AI가 멈추면 같이 멈춥니다. 두 번째 사람은 AI가 멈춰도 일을 이어갑니다. 3년 뒤 기업이 찾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머스크의 경고는 공포를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3년이라는 시간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를 보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챗GPT가 나온 게 2022년입니다. 2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3년은 지난 2년보다 더 빠를 겁니다. 누구에게는 기회, 누구에게는 현실. 3년 뒤 한국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는 사회, 준비 없이 버틴 사람에게는 가장 빠르게 현실이 바뀌는 사회. 어느 쪽에 서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듣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일까요? 답은 3년 뒤에 나옵니다. 매콤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